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했던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란 영국과의 첫 관세 협상 합의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무역과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여튼 관세 전쟁을 시작한 미국으로선 첫 성과를 냈습니다. 미영 관세 합의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한테 들어보겠습니다. 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튼 관세 협상 첫 성과가 나왔네요. 영국과 합의를 했는데 우선 합의 내용 한번 좀 볼까요? 네, 이걸 지금 뭐 무역 협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경제 번영 합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번영 합의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협정 자체가 완결된 법적인 조약문이 아니고 네. 일종의 이제 어떤 합의 골격, 음, 뭐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고 돼 있어갖고 합의 골격, 협정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부 사항은 이제 앞으로 또 협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거는요. 예, 그리고 현재- 골격은 다 나온 거죠? 예, 일단 골격 자체는 크게 보면 네.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쇠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어떤 관세 인하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영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에 대해 갖고 기존의 27.5% 관세를 10% 10%로 10만 대까지는 10만 대까지는 그 쿼타를 넘을 때는 27.5%를 또 지불해야 되는. 예. 일단 하여튼 그러나 이제 작년도 영국이 대미 자동차 수출이 10만 200대입니다. 그걸 딱 감안해서 10만 예. 대까지 10%군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그렇게 합의를 했고 예. 철강은 25% 관세를 0%로 이제 낮췄습니다. 철강은요. 예. 네. 그것이 이제 영국이 얻은 것이고 네. 영국이 미국한테 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농산물,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의 영국 시장 접근을 네. 이제 원활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이나 기계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영국 관세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이 미국산 그 보잉 100억 불 상당의 보잉을 도입하기로 항공기를 산다. 예, 네. 그렇게 이제 또 합의를 하고 그래갖고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단순한 무역 협정은 아니고요. 양국 간의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번영 합의라 그래갖고 포괄적인 어떤 관세, 비관세, 그다음에 경제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번 여튼 조금 관세 협상, 무역 공동 번영에 관한 협상 합의 어떻게 이름 지어지든 기본 관세 우리가 10%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10%는 안 없어졌어요, 이번 영국의 경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흑자를 내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적자를 내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적자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 관세 10%에 추가로 붙어 있는 상호 관세라고 네. 하는 게 영국에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군요. 예, 10%가 전부인데 네. 그런 나라하고 지금 협상을 해갖고 이런 골격을 합의했다 그래갖고 네. 이것이 이제 큰 어떤 승리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하고 영국의 합의 내용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잘 하더라도 기본 관세 10%는 없어지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이 일단 보편관세, 기본관세 10%는 그대로 보편관세.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세를 어찌됐든 제로로 0%로 했다면 네. 이제 품목별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는 없앨 수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나요? 우리하고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점에서 이제 시사점이 있습니다. 시사점이 있지만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예.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양하고 한국이 수출하는 양하고 또 다르고 일본 또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어떤 특성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아까 10만 대 정도 수출하는데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다 고급차죠? 뭐 그렇습니다. 롤스로이스라든지. 예. 뭐 제교라든가. 제규어. 예. 근데 우리는 미국에 수출한 차가 100만 대가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렇게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와 아주 적게 수출하는 영국 비슷하게 관세를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는 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달리 네.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뭐 품목별 수출로 볼 때는 예. 자동차, 철강, 뭐 알루미늄, 예. 뭐 반도체, 의약품 이런 이제 일종의 미국이 이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도 있지만 한국이 뭐 배터리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서 그 미국의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뭐 조선 분야, 그다음에 이제 뭐 LNG 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그 협력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과의 합의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규모가 한국이 훨씬 더 큽니다. 영국하고 비교해 갖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하고 협상은 양자 간의 어떤 특수한 무역 관계를 고려해서 예. 결국은 맞춤형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여튼 뭐 영국하고 첫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성과라고 하는데 그럼 영국이 좀 당한 느낌이 듭니까? 약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이 관세를 낮춘다고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는 관세가 낮춰지면 자기 이제 국내 생산업자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관세가 낮아지면 또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 또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만약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면 그 자체로 어떤 균형 있는 합의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국과는 정말 좀 미국으로서는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첫 번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제 가장 헤비급 중국과의 협상이 스위스에서 10일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위급 관세 협상. 양측이 좀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좀 혹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예상 어때요? 네, 지금 뭐 보면 여러 가지 뭐 긍정적 얘기도 나오지만 부정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첫째는 뭔가 하면 지금 뭐 중국은 미국이 먼저 협상하자 그랬다. 미국은 중국이 전화를 먼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실무자 간에는 물밑에서 작업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양국 장관들이 첫 회동을 가지게 되는데 스위스에서 예. 이것은 일단 어떤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상징적인. 네.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첫 번째 장관급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전격적인 타협이나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 일단 장관들이 만나갖고 일단 굉장히 그 양쪽이 이제 고관세를 서로 때린 상태이기 때문에 교역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지금 무역이 중지돼 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협의, 예를 들어서 타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는 분야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토론을 지금 시작하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10일이면 이제 곧 하게 되는데 네. 그에 앞서서 미국이 조금 선제적으로 그동안 145%까지 매긴 관세를 조금 더 내려줄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시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정은 한 적은 없고요. 아마 상징적으로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양국이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25%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이것을 뭐 한 20, 30%, 30, 40%를 낮춘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어떤 신뢰 구축의 차원에서 상징적 행동을 일정한 어떤 관세 인하를 위한 상징적 행동을 할 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할 수 있을지 서로 물밑 협상은 있는데 미중 간에 뭔가 서로 신경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글로벌 증시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지각을 뒤흔들 만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무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역과 관련 없는 지각을 뒤흔드는 중요한 발표가 뭘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진 않는데 혹시 대사님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예, 워낙 뭐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먼저 터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이런 이제 행태를 계속 반복하게 이제 보여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언론도 굉장히 궁금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국내적인 문제라면
어떤 뭐 소득세 완화 내지는 철폐를 전격적으로 발표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어떤 암호화폐 도입이나 사용을 공식화한다거나 네.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네. 하고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 갖고는 뭐 이란 문제라든가 중동 문제에 있어 갖고 어떤 그 전환점을 마련한다거나 네. 혹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선언한다거나 네. 혹은 뭐 좀 더 나아가서 이건 뭐 완전히 추측이었습니다마는 미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놀라운 어떤 발표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추측하는 겁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신뢰가 자꾸 떨어지니까 본인은 뭐 지각을 뒤흔들 만하다고 했지만 막상 듣고 나면 뭐 지각 뒤흔들기는커녕 시장에 관심도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뭐가 발표될지.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15일부터 발효가 예정돼 있는데 AI 반도체 수출 통제. 근데 전 세계를 이제 세 나라로 나눠서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폐지하고 정부 간 뭐 협상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동맹이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뭐 불리하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결정 자체를 가지고 유불리를 현재 따지기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네. 하면 이게 트럼프가 이 바이든이 한 이 수출 통제 이 규제를 일단 철폐를 했는데 이 철폐를 한 것이 일종의 어떤 수출 제한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한테 추가로 규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원래부터 어떤 수출 통제 할당량의 규제를 안 받는 국가 그룹에 들어가 있었는데 할당량의 규제를 받는 국가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중동 국가들이 주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예. 중국의 딥시크처럼 오픈 소스를 활용한 그 AI 플랫폼이 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수출 통제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빅테크 쪽의 의견을 이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어떤 그 국별 할당량을 철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어떤 손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예.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은 삼성이나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HBM 같은 걸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수출하는데 규제가 좀 풀리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 확대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이걸 완전히 철폐한 것이 아니라 예. 양자 간 합의로 대체하겠다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향후에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 갖고 추가적인 어떤 다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 갖고는 우리 업계 쪽에서는 일말의 불안감을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양자 간 국가 간 협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그걸 봐야만 실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은 4개의 의제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했고 이런 4개 의제를 하자 해서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부 의제를 좀 조율하고 있는데 어떤 의제가 어떻게 올라갈지 이제 협상이 시작되면 뭐 저희가 새로운 정부에서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의제가 올라가서 얘기가 될까요? 일단 의제는 4가지 분야를 일단 양국 간에 이제 2+2 5월 초 2+2 회의에서 이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관세 비관세, 전세 비관세, 그다음에 경제 안보, 경제 안보, 세 번째가 투자, 그 네 번째 환율.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일단 합의를 했고 이 합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어떤 협상 권력, 협상 방향, 협상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좀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지금 경제부총리 탄핵 위협으로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통상 전문가 한덕수 전 총리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 사퇴를 했고요. 이 대미 관세 협상에 좀 타격을 줄 거다. 뭐 이창용 한우 총리가 이렇게 좀 걱정했다고 하던데 혹시 어떨까요? 예, 일단 뭐 부총리가 자리를 비운다고 하는 거, 자리에 없다고 하는 건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왜 그런가 하면 부총리의 그 직책은 관계부처 의견을 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협상 나가기 전에 이제 국내 입장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는 또 기재부 장관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 문제가 지금 협상의 예. 주 의제이기 의제 중에 때문에 하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나 이런 이제 카운터파트하고 직접 대화를 못 한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손해는 손해죠 이제.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이미 지난번에 2+2 장관회의에서 그 협상 의제를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실무자 간의 협의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한국이 지금 대선 전국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행 체제 안에서 아마 협상을 타결을 시도하는 것은 조금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성과를 낸 영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그 협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법무부인 광장 고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